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할리우드에서 발생한 실화입니다. 한 남자가 할리우드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오스카 수상작을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30년 동안 80명 이상을 성폭행했습니다. 권력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뉴욕타임즈가 폭로했습니다. 유명 여배우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줄줄이 나왔습니다. 에미티오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2020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할리우드 제왕이 무너졌습니다. 극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 시청자 대상 콘텐츠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각색했습니다. 1952년 박민우가 태어났습니다. 미국 뉴욕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할리우드를 꿈꿨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다녔습니다. 영화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중퇴했습니다.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영화사에서 일했습니다. 낮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영화 제작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1979년 민우는 27세가 됐습니다. 동생과 함께 회사를 차렸습니다. 미라맥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습니다. 독립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영화를 골랐습니다. 마케팅을 잘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미라맥스가 커졌습니다. 좋은 영화를 연달아 만들었습니다. 평론가들이 좋아했습니다. 관객들도 좋아했습니다. 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민우는 유명해졌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알아주는 제작자가 됐습니다. 1990년대 전성기였습니다. 오스카 수상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편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인 러브 시카고 킹스 스피치 모두 민우가 만든 영화였습니다. 오스카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할리우드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민우가 만든 영화는 성공했습니다. 민우가 선택한 배우는 스타가 됐습니다. 모두가 민우를 원했습니다. 배우들이 민우의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스카에 가까워지니까요. 민우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달랐습니다. 1990년대 초반 민우가 여배우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젊은 배우였습니다. 오디션을 보러 왔습니다. 민우가 호텔로 오라고 했습니다. 대본을 읽자고 했습니다. 배우는 갔습니다. 기회였으니까요. 민우는 할리우드 제왕이었으니까요. 호텔방이었습니다. 민우 혼자 있었습니다. 대본을 읽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성폭행했습니다. 배우는 충격받았습니다.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힘이 셌습니다. 끝나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다. 말하면 너는 끝이다. 할리우드에서 일하지 못할 것이다. 배우는 두려웠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계속 반복됐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호텔방으로 불렀습니다. 항상 호텔이었습니다. 혼자 오게 했습니다. 대본 리딩이라고 했습니다.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배우들은 갔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우는 권력자였으니까요. 호텔방에서 민우가 달랐습니다. 성폭행했습니다. 강제로 했습니다. 끝나고 협박했습니다. 말하면 죽는다. 할리우드에서 퇴출될 것이다. 배우들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말하려 했습니다. 한 배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990년대였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합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계속했습니다. 또 다른 배우가 언론에 말하려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민우가 알았습니다.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거액이었습니다. 수억 원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이었습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됐습니다. 배우는 돈을 받았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우는 이 방법을 계속 썼습니다. 피해자가 나타나면 돈으로 막았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을 썼습니다. 수십 명과 합의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는 80명이 넘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입니다. 어떤 배우들이 피해를 입었을까요? 이제 막 시작한 신인 배우들이 많았습니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스타가 되고 싶었습니다. 민우를 만났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악몽이 됐습니다. 유명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인 배우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권력이 너무 컸습니다. 말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리우드 모두가 알았습니다. 배우들끼리 말했습니다. 민우 조심해, 절대 혼자 가지 마, 호텔방에 가지 마. 암묵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사도 알았습니다. 민우 회사 직원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돈을 벌어다 줬으니까요. 오스카를 받아왔으니까요. 언론도 알았습니다. 몇몇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증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쓰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압력을 넣었습니다.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언론사도 두려워했습니다. 민우는 광고주였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묻혔습니다. 2015년 한 배우가 다시 신고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모델이었습니다. 민우가 성추행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특별했습니다. 모델에게 녹음기를 달게 했습니다. 민우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민우가 인정했습니다. 녹음됐습니다. 어제 내 가슴을 만졌다. 미안하다. 다시 하지 않겠다. 증거였습니다.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권력자와 친했습니다.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절망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은 남았습니다. 2017년 10월 5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기사를 냈습니다. 하비 와인스타인의 수십 년간 성추행 혐의. 상세한 기사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합의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30년간의 범죄를 다뤘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받았습니다. 민우는 부인했습니다. 합의였다. 오해다. 치료받겠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5일 후 뉴요커 매거진이 더 상세한 기사를 냈습니다. 13명의 피해자 증언이 있었습니다. 강간 혐의도 있었습니다. 2015년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백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유명 배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엔젤리나 졸리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민우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20년 전이라고. 기네스 펠트로가 말했습니다. 22세 때 민우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아시아 아르젠토가 말했습니다. 민우에게 강간당했다고. 21세 때라고. 세계적인 스타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였습니다. 더 많은 배우들이 나왔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계속 늘어났습니다. 8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텔방, 성폭행, 협박,
할리우드가 무너졌습니다. 민우 회사에서 해고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제명했습니다. 평생 회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영국 영화 아카데미도 제명했습니다. 모든 단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녀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아무도 편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민우가 시작한 것은 영화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시태그 MeToo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나도 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모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MeToo 운동이 됐습니다. 전 세계 운동이 됐습니다. 민우의 폭로가 시작점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앵커가 해고됐습니다. 성추행 혐의였습니다. 정치인이 사퇴했습니다. 성폭행 혐의였습니다. CEO들이 물러났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었습니다. 권력으로 덮었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5월 민우가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법정으로 갔습니다. 강간 성폭행 혐의였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100만 달러였습니다. 전자발찌를 찾습니다. 외출이 제한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말했습니다. 한 배우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호텔방에서 강간했다고. 저항했지만 힘이 셌다고. 또 다른 배우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자신의 경력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민우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합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거짓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많았습니다.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2020년 2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심원들이 결정했습니다. 강간 성폭행 유죄. 2020년 3월 11일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23년이었습니다. 민우는 67세였습니다. 23년이면 90세였습니다. 사실상 종신형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민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뉴욕 교도소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재판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성폭행 혐의였습니다. 2022년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증언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2023년 2월 또 유죄가 나왔습니다. 징역 16년이 추가됐습니다. 총 39년이었습니다. 절대 나올 수 없었습니다. 현재 민우는 71세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있습니다. 건강이 나쁩니다. 휠체어를 탑니다. 아무도 면회 오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혼자입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용기를 낸 배우들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냅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돕습니다. MeToo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부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할리우드도 바뀌었습니다. 성폭력 신고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을 제한했습니다. 권력 남용을 막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민우는 30년 동안 권력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권력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용기를 냈습니다.
계속 이어졌습니다. METO 운동이 됐습니다. 전 세계 운동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비 와인스타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30년 동안 80명 이상을 성폭행했습니다. 할리우드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권력으로 은폐했습니다. 2017년 뉴욕 타임즈가 폭로했습니다. 유명 배우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METO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2020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16년이 추가됐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